김정윤 대구 가톨릭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동력학 제어 로봇을 연구하셨습니다. 주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 근무하셨고요. DNM 테크놀로지 기술연구소에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김정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동차 기술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달라는 박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나름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하지 않도록 하면 같은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10분 만에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졸립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이제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94년부터 근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제가 2005년에 왔습니다. 2005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왔었고, 저는 사실 연고가 대구에는 없어요. 대구에는 없고, 여기 와서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18년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이 대구 여자랑 결혼을 해서 지금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애도 하나 낳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이제 막 변하고 있고 아마 이제 선배님들이 타셨던 차랑 또 다른 모습의 차들이 자꾸 이제 밖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랑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얘기를 나누실 때 요거는 요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구시에서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기술의 자문도 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구시의 자료도 좀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 국토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계되어 있는 리콜이라고 그러죠. 리콜을 판정하는 그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레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신차를 샀을 때 교환환불을 신청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를 제가 중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이제 차를 사셨을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집에서 타시던 차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예전에는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지금은 운전을 대신해주는 기능들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율주행차는 아니고요. 운전자 보조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다스라고 하는데 운전자 보조장치가 달려있는 차들이고 이게 지금 차를 사러 가면 180만원, 150만원이라도 옵션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 건가 말 건가를 하고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보여드릴 건 아니에요. 요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요거는 워낙 또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요거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 거다 하면 자동차라는 이름도 이제 잘 안 씁니다. 모빌리티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영어로 이게 막 적혀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미래 모빌리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굵은 글자가 많은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무인차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공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보셨을 때 자동차는 내가 소유해서 내가 운전하고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 저보다 다음 세대, 지금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차를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집에 놔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많고,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또 그런 생각들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바꾸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건 뭐냐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섞어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스마트 시티는 한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얘기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눈에 확 보이는 어떤 도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그리고 산업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요. 대구 경북에도 7군데가 있어요. 대구 경북에도 7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의료로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치안, 의료,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그래서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시티인데, 수성 알파시티는 그런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 의료를 특화시킨 스마트 시티입니다. 대구에도 이런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혜택들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스마트 시티에서 바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게 도시가 확실하게 이렇게 된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만화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모빌리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스마트 시티 중에 모빌리티에 집중을 하겠지만,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도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야간의 방법, 치안이죠. 그 다음에 이 치안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가로등을 꺼서 전기도 아끼고, 환경적으로 좋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요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특히 세종시, 세종시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계획 도시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도시가 설계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라고 제가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선배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나오면 이 차는 시속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를 할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것들을 지금은 별로 보질 않아요. 지금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들을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 시티 안에서 그 서비스를 활용할 거냐라는 거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각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마스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기 오시고 다시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자제분들한테 태워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시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다 봐요. 그래가지고 뭐 타고 가고 여기서 뭐 갈아타고 하는 것들 다 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내가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냅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서비스니까요. 그런데 마스라는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그거를 하나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수단 자체를 다 묶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은 바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카드에서 환승하시잖아요. 버스 환승. 그게 이 마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스라는 개념은 이것도 이제 그 일본에서 시범 도시가 있습니다. 후쿠오카랑 그다음에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실증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곧 이 서비스를 개시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제 어디로 가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그 현재 위치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뭘 타고 갈까라는 게 다 떠요. 그리고 내가 이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가는 동안에 시간은 얼마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버스를 갈아탄다 그러면 갈아타는 시간은 얼마고 요금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핸드폰이나 교통카드 하나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버스만 타는 게 아니에요. 버스, 지하철, 택시,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자율차가 어떻고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어떠한 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가는 동안에 식당을 검색을 하고 어디 들려서 뭐 먹을까라는 걸 차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핸드폰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건데 벌써 되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마스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교통비전 2030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전철이나 그 다음에 기차, 국철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광역 전철 놓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마스라는 이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간선도로라고 하는 일반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이거는 여기서 보고 이건 여기서 보고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나에서 시작점과 끝점만 연결해 놓으면 다 보여주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마스라는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우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마 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정도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 우버라는 것도 택시라는 것도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할 거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러한 마스 서비스에 투입을 해서 기업의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는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글자로 많이 합니다.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나 도요타는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또 메카라는 이름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커넥티드의 시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차들끼리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차들끼리 무선 통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핸드폰을 다 차에다 띄워놓고 통신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자율주행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쉐어링이라고 해서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많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줄고 있죠. 네. 근데 차는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전동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요 네 가지가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드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차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시티나 마스나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어떤 차들이 나타날 거냐라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공공 버스 이러한 데서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수성 알파 시티에도 무인 셔틀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마 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근거리, 장거리 버스 말고 가까운 곳을 도는 그러한 근거리 버스들은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언제쯤 와라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이런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 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핸드폰으로 지하철 내리면서 나는 여기서도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기 싫으면 핸드폰으로 예약해서 끌고 가서 버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무 데나 갖다 버리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 물류, 택배, 배송. 택배하고 배송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이제 사용되는 도구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요. 지금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편의점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이 편의점들사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거에 이렇게 작은 차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택배 전용 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얼마 전부터는 아주 예사로운 일이 돼버렸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물건을 서빙하는 게 사람이 하지 않죠. 뭐 인건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공항에서 예전에는 이제 좀 국제공항을 가면 이제 뭐 안내하는 로봇이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주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자료도 오래된 자료지만 벌써 이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하나 더 틀면 요거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의자들, 청소하는 사람이 박수를 한번 치면 박수 소리에 의자들이 딱 자기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저런 것도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생활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박수 치면 딱 저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여기 저거가 자동차에 응용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자동주차 기능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주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차가 주차를 합니다. 네. 그 기능이 여기 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하늘로 이제 비행기 말고 비행기가 좀 작지만 떠다니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UAM이 있고요. 여기 UAM도 지금 여기 대구에서 하는 거고 국토부의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11월에 이 UAM 관련된 도시를 4군데 정도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도시에 실증 사업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지 못하지만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UAM 로고 떠다니는 택시, 에어택시라고 하는 거에 경로들이 노선들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서 제 생각으로는 2025년 되면 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에서 타서 이렇게 뭐 인천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노선이 정해졌고, 지금 대구도 질 수는 없죠. 그래서 대구도 2025년쯤에는 저기 이제 새로 열리는 공항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뀔 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나 차를 사면 엔진 소리가 들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엔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요즘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제가 처음 차를 산 게 언제냐면 1993년에 회사 입사하기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가외를 해서 돈을 번 돈으로 차를 샀는데, 그때만 해도 차 100일량 곱하기 10,000원이었거든요. 그때는 1,000원 치시면 1,500만 원 정도 했어요. 아마 선배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량은요 가격이 안 올랐어요. 지금도 2000cc 소나타 옵션 없이 깡통으로 사면 2000cc면 2,000만 원 정도는 삽니다. 옵션 안 붙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연기관 차들은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출시되는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평균이니까 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연기관 차 말고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비싸다라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비싼 차들이 팔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비싼 차들이 팔린다라는 걸 이제 그 비싼 차들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걸 이제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겁니다.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배기가스,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전기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좋은지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막 환경 규제로 인해서 배터리 법도 나오고 막 하고 있어요.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못 팔게 하는 일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쇠로 이루어졌는데 자동차 부품들은 거의 99%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는 녹이면 다시 쇠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전기차를 팔아야 되고 전기차를 사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실제 이 차가 운행하면서 이 두 번째 있는 칸이 지금 요게 이제 전기차고요. 이게 내연기관 차고 요게 이제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차가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정도 탄다라고 했을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배기가스라고 해서 지금 규제 대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2배 정도 냅니다. 그리고 경차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내죠. 그러면 경차가 더 낫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이 차가 생산이 되고 폐차가 될 때까지 나오는 배출되는 CO2 양을 비교를 하면요, 경차하고 전기차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차는 작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기차 중에 경차보다 큰 차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걔는 가격은 비싸지만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거 사야 됩니다 라고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량을 경량화하는 일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지 연비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거든요. 근데 이게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알루미늄은 여기 아마 소재 쪽 하신 옛날에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은 비철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공해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들이 지금 뭐냐면,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쇠로 만든 차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인데, 알루미늄을 차 재료로 쓰기 위해서 내뱉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알루미늄 차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루미늄 차에서 나오는 알루미늄은 재활용을 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 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 친환경 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밀고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차들이 전기차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전기차를 못 믿겠어 또는 충전하기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국 가겠어 내연기관 차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전기차로 꼭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이런 계산들을 봉합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차종별 CO2 배출량입니다. 지금 제일 작은 게 뭐냐면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고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전기차, 내연기관 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이제 연료 석유를 캐고 석유 정제하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긴 한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말씀만 이렇게 간단히 드려요. TCO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구입비,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또는 세워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차를 세워놓는다 하면 주차장에 주차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폐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재활용했을 때 그거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폐차장에 차를 팔면 돈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빨간색 정선이 뭐냐면 전기차였었어요. 전기차고 파란색이 내연기관 차인데 전기차 가격이 비싸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 가격이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내연기관 차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에 배터리가 가격이 반값으로 폭락을 했어요. 중국의 배터리 재고량이 넘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좀 안 팔리고 해서 전기차 할인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싸서 못 샀던 전기차들을 대중화하는 거죠. 대중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를 같이 이게 구매를 했을 때, 구매해서 얘를 폐차할 때까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한 건데, 계산을 하면 전기차가 더 적게 먹는 거죠. 네. 많이 적게 먹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차하고 샀을 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전기차를 샀을 때 더 비용이 적게 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비교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차가 비싸서 사놓고 안 타면 내연기관 차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전기차로 많이 움직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당장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산업과 직결이 되어 있는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자동차가 이제 전동화가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 엔진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안에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3만 개 중에 하나 만들어도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 내연기관차 부품이 3만 개였으면 전기차는 2만 개 된 거예요. 3분의 1이 없어져요. 근데 3분의 1이 무슨 부품이냐면 엔진하고 변속기 같은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도 핸들이 있어야죠. 방향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스펜션이라고 쇼바가 있어야지 이게 좀 푸신푸신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엔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엔진 부품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어디가 타격을 받냐면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연구기관과 부품 회사,
저희는 아직 OEM이 없기 때문에, 제작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생산량은 전국 한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20% 정도 중에 주된 생산 부품이 엔진하고 변속기 같은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때만 해도 자동차 회사 경력을 인정을 받고 진짜 대접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산업전환 기업 맞춤형 뭐 이래가지고 자동차 옛날 이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회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나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직원 교육도 시켜주고 업종 전환하는데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이 관계된 교육기관이 삼보모터스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 동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에서 자료를 좀 받아왔습니다. 대구 정책 동향은 일단 해외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동향이 이제 친환경 잠깐 말씀드린 자율주행 UAM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도 모빌리티 로드맵이라고 그래가지고 2030년에 요 관련된 친환경차 자율주행 UAM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맞게끔 전기차, 자율차 UA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대구시에서 모빌리티과라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해외 동향과 정부 동향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큰 분류들은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제 지난 8월인가 9월 달에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몇백억 단위의 지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70억 가지고 4개 산업단지에서 산단에서 대구 국가산단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 산업단지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계돼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성 알파시티나 테크노폴리스 이쪽에서 자율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여기 패널로 진흥형 부품 자동차 진흥원에서도 오셨고 모라이에서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다 이쪽 일을 하고 계시고 자율주행 실증 관련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에 한 4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 되고 그 중에 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UAM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UAM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는 타고 다니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미래 50년 도시발전 계획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불러주신 박 교수님께서 지금 과청 대구지역 연합회를 이제 맡고 계신데 저희가 내년쯤에 아직 이게 지금 계획만 잡고 있고요. 지금 뭐 추진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 저희가 이제 광고를 좀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나중에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년에 저희 과총에서 지역과학 기술 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체험, 자율주행 기술 부품 체험, 주행로 및 자율주행 안전평가 시험 참관, 전기차 드래그 레이스, 마스 체험 이런 카테고리로 저희가 대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그다음에 한자연, 대구광역시, 과총, 그다음에 제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계명대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하반기쯤에는 이러한 뭐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모빌리티에 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신차 교환환불 중개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신차를 샀을 때 차를 사고 나서 1년 이내 또는 2만 킬로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2번이나 3번이 발생을 하면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신청하시면 돼요.